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방금 시범으로 한번 녹음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이 가버린지 알고. 제가 어제 이거를 ABON을 검색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ABON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떴길래 뉴스 업데이트 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폐암 신약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HLB 주주분들이 제 구독자분의 대다수인데 HLB로 뭐 잘못 알고 들어오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궁금하면 보셔도 됩니다. 텔콘 RF 제약 관계사로서 ABON이 폐암 신약 임상 이상 진입 초읽기 뭐 이렇게 뉴스 제목이 떴습니다. 이 시간은 제 의견을 뭐 전달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때문인지 텔콘 RF 제약이 지금 장전 시간외에서 매수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ABON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어떤 약을 제조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사항에서 이제 ABON 지분, 텔콘이 가지고 있는 ABON 지분이 약 16.47%다. 그리고 125억 정도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더 말씀드렸었죠. 한 7월, 8월 정도 그때 다뤘던 것 같습니다. 8월 28일 그때쯤 다뤘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7월 8일 그리고 8월 5일 이렇게 기사가 두 번 떴었습니다. 5월 달에는 이제 코스닥 상장을 뭐 중단한다, 상장 시도를 뭐 중단한다, 뭐 그런 식으로 철회 뭐 이런 식으로 떴었고요. 일단 7월 8일에는 ABON 지분 매입의 배경해서 ABN401 폐위암 치료제고 ABN101 다발성 경화 항암제 이렇게 연구 중이고, 서울대 병리학과 교수인가 그래요. 서울대 의대. 그리고 여기 대표가 그리고 코스닥 상장을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예상된다. 일단 올해 하반기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8월 5일 코로나19 치료제 효용 확인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이다. 이게 좀 뜬금없이 떴었죠. 좀. 그리고 이 기사가 떴을 때 텔콘이 좀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뜬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내용은 없고요.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이거 13시간 전에 떴다고 이렇게 떠있는데 갑자기 떴습니다. 저는 처음에 HLB 기사인 줄 알았어요. 일단은 명확히 말씀드린 거는 ABO는 HLB랑 전혀 연관은 없고요. 그 관계 이제 연구 중인 이 내용만 좀 겹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텔콘 주주들은 ABON을 과거부터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KPM테크의 주식 지분을 텔콘이 이렇게 인수할 때 그때쯤부터 막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기술력은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장외 종목이고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단 러브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역량 집중한다. 기술 수출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 용량을 높이며 잠재적 유효성 확인한다. 인터페론 베타 제제 ABN101 아까 폐암이랑 위암이었나요? 폐위암 치료제 생산 효율 극대화, 안전성 개선,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경쟁력이 80배 이상이다. 이게 요약입니다. 기사를 봐야겠죠. 사무실 텔콘보다 좋은데요. 폐암, 우리나라의 20번째 암 사망률 1위, 20년째 1위의 암이다. 10만 명당 35.1명의 사망률로 압도적으로 높다. 85%가 비소세포 폐암이다. NSCLC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국내 중소기업 중에 치료제 제조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ABON이 그곳이다. ABN401의 미국 임상 2단계 진입을 목전에 둬. 401은 비소세포 폐암이 아닐 건데요. 101, 401 맞구나. 앞뒤 순서가 바뀌었구나. 401이 이제 폐암 위암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갈게요. 지난해 한국에서 글로벌 임상 1, 2상 승인받아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미국 임상 이상 진입을 위한 프리-IND를 마친 상태다. 미국 임상 이상에 진입하면 기술 수출이 가능해진대요. 기술 수출이 가능해진답니다. 그리고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은 이 기술 수출과 관련된 것이다. 거의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러브콜이 지금 명확하게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셨어요. 그죠? ABN401은 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를 저해하는 치료제다. HLB 다루면서 나왔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쭉쭉 내려가고요.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들이 개발에 나섰다가 포기를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신장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 대표는 서울의대 병리학과를 거쳐 서울대 약대 교수를 겸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독자 무대는 당연히 아니고요. CMET 표적 항암제 개발이 독자 무대는 절대 아니고 글로벌 제약 기업에서 이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노바티스, 머크, 그리고 HLB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CMET 저해제가 지난 상반기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NDA 신약 허가 신청 승인을 획득했다. 이거는 신약 허가 신청은 임상 1상, 2상, 4상 임상 시험이 다 완료된 거예요. 성공적으로 하고 그 다음 신약 허가 신청이 나면 시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ABO는 이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본다. 맞습니다. 뭐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항암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CMET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깜짝이야. 잠깐만요. 아침이라. ABO는 연내 ABN401의 치료제의 기술 수출을 성공하겠다는 포부다. 코스닥 이정 상장을 재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에도 이전 상장을 시도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다 심사 기간까지 길어지면서 자금 운영비가 고갈되며 상장 철회를 해야 했다. 운영비가 없었겠죠. 코로나19는 올해 한 3월부터 2월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줬죠. 3월 정도부터. 401 치료제 개발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 처방할 수 있는 인터페론 베타의 임상 진입도 서두르고 있다. ABN101이 그것이다. 코로나19 ABN101 그게 이때 이거였나 봅니다. 원래는 이제 다발성 경화랑 항암제로 개발 중이었는데 코로나에도 효과가 좀 치료하는데 효과가 좀 있나 봅니다. 백신이 아니고요. 동물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경쟁사 대비 80배 이상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생산 공정에 수립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폐암이랑 별개예요. 폐암이랑 별개로 다른 항암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어려움만 보이지 않는다. 쭉쭉쭉쭉 그래서 이 ST스타셋이라는 회사가 지분의 26% 정도를 가지고 있고 신영기 대표가 15.6%를 가지고 있대요. ABON에 관해서도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기 대표가 15.6 그리고 텔콘 RF 제약이 16.47%를 가지고 있죠. 2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나중에 뭐 신대표가 최대 주주, 텔콘이 2대 주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텔콘이 최대 주주, 신영기 대표가 2대 주주로 이렇게 뭔가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분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성 후 약 200억을 투자하여 ABON에 투자했다. 텔콘은 125억을 투자했고 이제 이 ST 캐피탈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고 이 기사가 하나가 더 있었죠.
기사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항암 신약을 만들어 암 극복되는 세상을 만들 것. 잠깐만요. 장전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텔코 KPM 테크는 3,050원, 그리고 텔코는 이거 6,560원이네. 하락하고 있네요. 시간 외에 매수 잔량이 57만 주였거든요. 보통 이런 날은 장중에 이렇게 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HLB는 11만 8,300원, 약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위기 혁신 기술로 뚫어라, 신영기 에이비온 대표. 창업 아이템을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저해 치료제로 정해 현재까지 꾸준히 한우물을 파왔다. 꼭 개발되어야만 하는 언맷 니즈가 높은 타깃이라고 생각되어 도전하게 됐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시선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최근까지 1세대 업체들이 신장 독성 등으로 고배를 마신 후 회의론을 더욱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꿋꿋하게 개발에 전념하며 인상을 진행해야 했다. 노바티스와 머크의 저해제가 지난 상반기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NDA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속 회의적이었는데 그거 되겠냐 막 이랬는데 노바티스랑 머크가 미국, 일본에서 NDA를 획득을 하면서 시선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임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아. 개발 임상을 진행하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아. 글로벌 제약사의 확보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신 대표는 코스닥 이전 상장 재추진이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ABN401이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재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신 대표의 설명이다. 내년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통해 글로벌 K바이오 신약으로 도약할 ABN401의 임상 이상을 본격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댓글을 보시면 HLB 주주분들이 제법 보입니다. 아까 네이버엔 뜨던데 여기에는 안 뜨네요. 그 모바일로 보시면 HLB 주주분들이 막 그 얘기를 하셨어요. HLB랑 이름도 똑같네 막 그런 식으로 막 하셨어요. 좀 극성입니다. 솔직한 말로 HLB 주주분들. 같이 뭐 같은 우리나라 회사인데 성공해서 나쁠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이 기사가 좀 더 제목이 좋습니다. 우연찮게 NSCLC에 관련해서 제가 HLB 외에도 테콘도 약간 엮여버리네요. 아주 약간. 참고로 비수세포 폐암 치료제는 HLB 같은 경우에는 3상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모 진행 중인데 에스모가 오늘 날짜로 끝나죠. 아마 19일부터 21일 에스모에서 지금 학회에서 발표 중인 게 이거거든요. 이거 호흡기 NSCLC. 그리고 이거는 폐암 3상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3상 완성 단계에 있어요. 네, 그래서 ABO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죠. HLB는
시가총액도 상당히 크고, 폐암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실 거면 ABO는 투자하기보다는 모르겠어. 뭐 1,000원짜리가 만원 가는 게 더 쉽지 않겠냐, 10만원짜리가 뭐 50만원 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양만 보시고 투자를 하실 거라면 ABO보다는 HLB가 낫고요. 텔콘도 여기에 엮여 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아주 좋은 뉴스. 텔콘이 가려면 지금까지는 KPM테크가 대장이었지만, 텔콘이 다시 대장 자리를 차지를 하려면 KPM테크와 관련이 적고 텔콘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뉴스들이 나와줘야 돼요. 휴머니젠만으로는 뉴스가 뜨면 KPM테크가 무조건 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보존의 그 오피란제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겪어보셨었죠, 다들. 비보존의 오피란제린 관련된 뉴스가 뜨면 당연히 텔콘보다 비보존이 더 가죠. 예. 근데 이제 텔콘은 여기저기 엮여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관련 관계사들의 뉴스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떠줘야 돼요. 그래야 텔콘이 대장을 먹고 진짜 4자릿수까지, 5자릿수죠. 1, 2, 3, 4, 5, 0이 4개, 5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KPM테크도 뭐 텔콘과 연관이 없진 않습니다. 텔콘이 가면 KPM테크도 당연히 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박탈감 느끼시고 막 기회비용 느끼시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텔콘 예전에 저번 주에도 그랬었죠. 텔콘이랑 KPM테크 막 비교하지 말라고. 자기가 선택을 한 거를 굳이 뭐 비슷한 회사끼리 이렇게 사고팔고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판단 잘 하시고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음고생 엄청 하실 겁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